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14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좀 해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6월 14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일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와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그 불안감과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6월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상치보다 상회했지만 6개월 뒤에 대한 기대지수는 1.7포인트 떨어지면서 현재 상황은 만족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성은 높게 점쳐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금값이나 엔화 그리고 국제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CL 업체들이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다시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10일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국내 증시를 종합을 해보자면은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38.5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1.2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과 함께 그동안 증시를 이끌어온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약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근데 매도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나 일시적인 충격 이후에 다시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일날 글로벌 이슈 중에서 엔화, 금값,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7.9원 상승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차익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졌고 비차익에서는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많은 매도세가 나오진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OMC나 아니면은 A주 MSCI 지수 편입,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벤트 등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대됐던 모습이었죠. FOMC는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발표가 있는데 그 점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 방향 아니면은 기관의 수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가 된 이후에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에 좀 살펴보자면은 어저께 급락을 했습니다. 1.9% 하락 마감을 하면서 급락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에 따른 투심 위축이라든지 아니면 불안정성에 대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이 돼서 급락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를 유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모든 업종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폭을 더 크게 만들었던 모습이었죠. 이것은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나서 투심이 위축되고 그리고 불안감 속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순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를 낙폭시켰던 키웠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저께 2% 이상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하면서 뭐 IT라든지 자동차 모든 업종들에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는 굉장히 힘든 장이었죠. 그렇게 뭐 거기에다가 코스피 1분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불안감 속에서도 투매가 일어났죠. 투매가 일어났으며 그리고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반에는 뭐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냈으나 저가 매수로 유입이 되면서 혼조세를 좀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기관 등의 순매도 물량을 줄여줬으나 기관 등에서 순매도 물량을 줄여줬으나 외국인은 순매도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더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징주를 좀 살펴보자면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 의혹 등으로 검찰 롯데그룹 전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10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원래 뭐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는 26조 가량이 됐는데 지금은 뭐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24조 원으로 약 1조 7천억 원 정도 감소했던 모습을 보이면서 뭐 손해보험이라든지 관광개발, 롯데계열사 제과라든지 케미칼 전부 하락세를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호텔 롯데 상장이 있죠. 상장이 있는데 이에 따른 뭐 비자금 압수수색에 연관이 돼서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면서 호텔 신라가 상승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 계열사 14군데에서 14곳에서 투자금 회수로 756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임직료, 금융위원장 그리고 한진해운과 합병 등 뭐 정상화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글로벌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실 겁니다. 세월글로벌은 저희가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고 계속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으로 관련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발표가 늦어도 24일날 발표가 예정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코스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코스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어제 1.5%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모멘텀이 부족하죠.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투심 및 주가 불안전성에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급락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뭐 지금 뭐 이동평균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일이나 60일선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제한적인 반등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급락에 따른 반등은 올 수 있겠지만 그 반등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 이후의 방향성을 보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외한 시가총액 나머지 20 종목들이 하락 마감을 했던 약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관망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중심으로 순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약세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불안감 속에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이탈이 일어났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모든 업종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분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은 장 초반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냈죠. 쏟아냈으나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이 됐고 그리고 중반에는 기관의 순매도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추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기관들 순매도에 하락을 하였으나 외국인의 매수 전환으로 낙폭을 감소시켜줬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세미콘 라이트, 네, 직원가 추천으로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뭐 플립칩 LED 판매호조로 사상 1분기 최대의 깜짝 실적을 발표가 되면서 상한가를 찍었던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네, 깜짝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지난해 같은 뭐 분기 매출보다 34% 증가한 178억을 기록을 하면서 상한가를 찍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솔시텍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유발 물질 발생 억제 보일러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로서는 저희가 항상 장중에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 크린앤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50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어저께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센주그룹 부산 북한 5정 규모로 북한 리조트 투자 기대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무회사 이츠스킨의 중국 유통망 활용한 아토팜 판매 확대를 기대가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이 나갔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대기업 AI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 및 글로벌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픈베이스에 관련된 주로서 KLA, 저희가 추천드렸던 어저께도 수익을 봤었던 종목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관 있는 관련 있는 종목들을 계속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코스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글로벌 증시를 좀 살펴보자면은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0.7%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있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의사회에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3일 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ICM 조사에서는 53%의 응답자들이 영국의 유로존 탈퇴를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언급이 되면서 불확실성은 굉장히 점점 커져만 갔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FOMC 성명에 브렉시트 관련 우려나 아니면 다음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면서 관망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인맥 정보 사이트를 링크트인을 260억 달러에 인수를 한다고 밝혔고, 링크트인 주가는 46% 폭등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석유 수출 설비 증가와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부진의 우려에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금일 시장 관전 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2000포인트를 강하게 뚫고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던 장에서는 코스피도 그만큼 하락했던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단기 매도에 이후 방향성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글로벌 이벤트로 FOMC가 지금 발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단기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표되고 난 이후에 방향성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하락 이후에 반등에 대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초반에 하락장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 반등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호전주에 관심을 두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빠르거나 혹은 느리거나 뭐 초입 부분에서 진입을 한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천천히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가 지켜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손실이 리스크가 안 커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FOMC 발표가 있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길 바라고, 뭐 영향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조사를 해놨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향으로는 뭐 미국 금리 인상 시 국내 투자되었던 해외 자금들이 미국으로 이동을 한다는 불안정 속에 원달러 환율은 안전자산들은 강세를 보이며 위험 자산들은 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부채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금리 인상 뭐 0.2% 상승 시에는 국채가 약 12조 원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가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 기재가 돼 있으니까 다들 회원가입을 하시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지 대응을 하실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장중 방송을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경제TV 저희 대표님께서 방송을 하셨죠. 다들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방송도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었고, 그에 따라서 리딩도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해서 장중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가총액들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약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코스피는 급락, 그리고 코스닥도 급락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천 종목도 거의 상승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힘들었던 장에서도 수익 실현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딩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셔야 안 좋은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만큼 저희 방송을 잘 시청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뭐 경기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 FOMC 발표와 그리고 브렉시트 발표, 그리고 MSCI 편입지수에 대한 언급 발표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경기지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금리 인상은 연기가 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경기의 심리는 어쨌든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른 뭐 발표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경기지표를 계속 살펴보면서 그 연준 의장이 언급한 대로, 말한 대로, 발표한 대로 경기 성장률이 2%대 목표치가 채워지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두시고 경기 지표를 보시면서 목표치에 달하는지 아니면 목표치에 아직까지는 부족한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연기가 될 거다라고 전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쯤이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상승 추세라면은 경기 지표가 계속해서 호조되는 상태라면은 언제쯤에 뭐 7월 달에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다들 회원분들이 수익이 나야지,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나야지 저희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겠지만 회원분들도 좋겠지만 저희가 좋습니다. 저희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회원분들이 수익을 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만큼 도와드리겠다. 정말로 가족처럼, 가족이 정말로 수익이 나면은 좋은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느끼면서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8시 57분인데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오고 계신데 우선 장중 방송을 우선 이어가도록.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장중에 계속 9시가 되면은 제가 장중 방송을 계속 이어갈 거고 우선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점에 대해서 우선 오늘 관전하셔야 될 거는 포인트는 장 초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장 초반이 어떻게 되는지, 장 초반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초반에 하락한 이후의 반등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살펴볼 거니까 이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저희가 우선 장중방송 이제 1분 전이니까 제가 장중방송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굉장히 힘든 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생각을 하시는데 어저께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코스피나 아니면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관망세도 만약 현금보유도 어느 한 종목입니다. 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이기도 하겠지만 어저께 다 같이 방송을 장중에 방송을 시청하셨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어제 굉장히 안 좋은 장에서도 저희가 모든 걸 종목을 분석하고 시황도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종목을 추천을 나간 거에 대해서 수익을 다 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 전부 수익 실현을 했던 모습이었죠. 뭐 코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우선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추천드린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굉장했습니다. 그죠? 저희가
저희가 어저께 계속해서 저희가 네,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이거는 뭐 미세먼지 관련됐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장 초반에 네, 네, 뭐 6월 10일 날 지속해서 6월 10일 날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뭐 KLL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제이시언 시스템도 어저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수익 실현을 했던 모습이었죠.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수익 실현을 하고 어저께 추천을 또 드렸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 드론 관련주로서 네, 중국의 최대 기업 뭐 JDI와 제품 업체를 판매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말씀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경제 TV에서도 네, 제이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일양약품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보셔야 되고 그리고 코스맥스라든지 계속 한국경제 TV에서 말씀을 하셨던 종목입니다. 하림홀딩스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에서 방송에서 저희가 대표님께서 방송 출연을 하셔서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는 종목도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종목도 다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추천을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신공항 관련주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아침 시황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 한국선제라든지 아니면은 살펴보자면은 네, 한국선제도 지금 5%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뭐 새우글로벌 네, 늦어도 24일 날 발표가 된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거래량 계속 좋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신공항 관련주 가덕주라든지 미란 그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선제 가면 뭐가 간다고 하셨죠? 한국선제 가면 뭐가 간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특수하게 잡아 놓으셔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수건설도 계속 오늘 장도 굉장히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공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4일날 늦어도 24일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미랑이나 가덕도 중에 한 곳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그 기대감에 네, 맞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가 된다고 했었고 그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굉장히 좋은 한국선제라든지 그리고 새우글로벌 새우글로벌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지금 그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차익 물량 나오면서 잠깐 조정하는 부분이고, 항상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비비고 올라가야 된다. 비비고 올라가야지 네, 더 크게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에 신공항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에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C형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어제 종가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종가로 추천을 드렸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따라붙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따라붙으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아시겠죠? JC형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종가로 저희가 추천을 나갔었고, 지금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좋습니다. 진짜로. 저희가 그냥 괜히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뭐 붙지는 마세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따라붙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좋다고 계속 추천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추천을 계속 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따라붙겠다 하셔서 뭐 저희가 추천드린 뭐 진입가도 아닌데 계속해서 늦게 따라붙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로. 그렇게 하시면 진짜 큰일 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희도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종목들을 보면서 그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몰아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따라 붙으시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로.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저희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 오셔서 제가 지금 마이크 바로 넘기도록 할 테니까 다들 리딩 잘 따라와 주시고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